안녕하세요. 2월 22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참 이런 질문 드리기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 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상승 종목 잘 나가는 애들 들고 계셨던 분들은 재미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기존에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대부분 다 뱉어내는 경우가 많았을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최근에 좀 급등한 종목이나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따라잡았던 분들은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는 하루였기 때문에 좀 내상을 입은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도 거의 한 2배 좀 안 되는 수준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2배 좀 안 되는 수준이죠. 이게 지수만 놓고 보면은 1.12%, 코스피도 한 1%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체감 지수는 오늘 이것보다 훨씬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수급이 몰렸던 개별 몇 개 종목 상승이 좀 크게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 특히 이제 요즘 주력으로 많이 들고 계신 반도체나 2차전지나 이런 쪽은 재미가 없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서 요런 날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그냥 돈 버는 길입니다. 이런 날 이제 무턱대고 함부로 달려들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하락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게 신박하죠? 이 뒤에 있는 캔들 차트가 환율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오늘 코스피 움직임입니다. 약간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데칼코마니 수준이죠, 그냥. 네, 그냥 이거 딱 보시면은 그냥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지수에는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환율이 내릴수록 우리 지수에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다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율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제 기껏 미국 주식에서 10% 수익을 냈는데 환율이 5%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달러를 벌어도 한국 돈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수익은 5%밖에 안 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미국 주식에다 투자할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겠죠. 반면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환율이 올라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10% 수익이 났고 환율이 5%가 올랐다. 그러면 내가 수익 낸 거 10%에다가 환차익 5%가 더해져서 한 15%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할 만한 그만큼 매력이 높아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오를 때는 우리 증시에는 별로 안 좋고, 환율이 내릴 때는 우리 증시에 좋고, 그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증시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환율을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지금 9시고요. 요게 이제 3시 반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빠졌잖아요.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 건 뭐냐면, 요때가 3시 반이거든요. 3시 반 때보다 환율이 더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환율이 지금 조금 안정이 되긴 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환율이 계속 오름세였다. 이거는 우리 증시에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이거 너무 낙관론자 아니냐. 지금 내 계좌가 녹아내려가지고 나 가슴 아파 죽겠는데, 네 말만 듣고 내가 이렇게, 존버하다가 내 계좌 다 녹아내리면 어떡할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증시만, 우리 환율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면,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달러 지수 자체가 강해요. 이건 우리나라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선물 지수 한번 볼게요. 네,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네,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줄줄이 세고 있죠. 죽어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나만 아프고 힘들면 좀 그렇지만, 다른 애들도 다 같이 아프고 힘들면 좀 덜 하잖아요, 그 고통이. 이거 보시면서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한 1.5% 정도 빠졌고요. 이게 미국 본장이 개장이 되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S&P 500 빅스. 얘는 이제 그 변동성 관련한 그런 지표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얘가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버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한 5%나 올랐으면 이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S&P 500도 1% 정도 빠졌고, 스페인도 빠지고,
그다음에 뭐 브라질은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많이 빠졌고, 일본도 뭐 조금 빠졌네요. 뭐 차이나 여기 A50 지수는 개박살이 났고요. 뭐 인도도 한 2% 가까이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런 동시다발적인 하락이 왜 나오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기사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FOMC 회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파월 의장 발언이라든가 이런 그 중요한 굵직한 건이 있으면요, 주가 지수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실제로 그래 왔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크게 하락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크게 상승이 나온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돈을 풀자는 노선입니다. 아직까지 그건 변한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정도를 두고서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랑 차이가 있긴 했을지언정 돈 풀어야 된다는 노선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우리 옐런님 그 재무부 장관 그 두 분은 돈을 아직도 여전히 더 많이 풀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파월 의장이 돈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증시가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 그래 나도 이제 좀 돈 너무 많이 풀었다고 생각해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는 정말 이제 지금 한 2% 빠진 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냥 매다 꽂을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물론 없다고 보고요, 저도. 근데 어찌됐든 이분이 이제 돈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증시가 너무 막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솟구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얘기하기가 좀 무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의상 이제 증시를 좀 눌러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뭐 인플레이션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냥 하락에 대한 구실을 찾을 때 그게 가장 밀접해 보여서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돈 푸는 그 당사자들이 돈을 풀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게 대세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 물론 이제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중요한 이런 발언 있잖아요. 이런 분들 발언은 힘이 있으니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앞두고서 막 증시가 막 축포로 터트려요. 막 빵빵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분이 돈 좀 풀자는 얘기하기가 좀 무한하지 않겠어요? 그쵸? 항상 이분이 FOMC 회의가 됐든 뭐 이분이 이렇게 발언을 하든 이거 앞두고는요, 항상 증시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제 너 도와줄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도와줘도 될 정도로 애가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팔팔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하기 좀 무한하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발언할 때 괜히 그냥 초치지 않게 좀 조심스럽게 가끔씩은 증시를 막 크게 흔들어서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돈풀 명분을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다. 이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문제가 생겨서 지수가 빠지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또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 코스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금들이 파월 의장 발언을 앞두고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어디 갔냐. 예, 오늘 외국인 자금이 다 빠졌죠. 기관도 신나게 팔아 제꼈습니다. 연기금이 한 10시 정도까지 좀 사는 모양새다가 얘네들도 신나게 던졌어요. 좀 파는 그 매도세가 좀 줄어드나 싶더니 오늘도 4천억 가까이 팔아버렸네요. 아이, 나쁜 놈들 이거 참 언제쯤 이렇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다시 이제 쌓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수를 하신다면 코스피가 3,000 부근에 올 때 선물을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물량을 쌓아간다면 그때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떨어진다고 오늘 좀 많이 빠진 분들 계시죠. 개별 종목이 한 5%, 10%씩 빠진 것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씨 무서워 어떡해 큰일 났네 하면서 막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포 매수죠. 근데 지금까지는 상승장이니까 일단 빠질 때마다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다시 그게 본전 이상 찾아와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제 지금 오늘 마감된 게
3079죠. 3079니까 3050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을 좀 쌓아놓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현금 한 3에서 5% 정도씩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현금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현금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사용은 안 했고요. 거의 안 썼습니다, 오늘은. 오늘 진짜 좀 너무 많이 크게 빠진 것만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한 주, 두 주씩 샀고요. 저는 그래요. 화가 나면 비중 실어서 그냥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열받으면 그냥 한 주 사요. 그래서 오르면 그냥 그 한 주라도 이득 보니까 좋고, 내려도 한 주니까 뭐 별 영향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멘탈 관리, 자기만의 멘탈 관리 방법을 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행 같은 건 한 주에 막 18만원씩 하니까 그런 건 좀 비싸서 뭐 안 하긴 하는데, 뭐 FSD 같은 거는 뭐 한 3, 4만원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뭐 사도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멘탈 관리 방법도 하나씩 좀 체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장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그 투자 스타일이라든가 뭐 멘탈 관리라든가 이런 방법 찾아갈 때 돈을 벌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락장 때, 저는 이제 주식을 하락장 때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요, 그냥 줄줄이 다 흘러내립니다. 이거는 뭐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래서 상승장 때 지금 접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연기금 어제 좀 덜 파나 싶더니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왔어요. 보시면 11월 22일부터니까 12, 1, 2, 3개월 동안 14조를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만. 참 대단하죠. 코스닥은 한 6천억 팔았으니까 대단하네요. 나쁜 놈들 언젠가, 뭐 증시도 근데 얘네들이 또 3천 밑으로 깨질 것 같으면은 3천 부근에선 조금 매수하는 신용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좀 재미없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다 같이 안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며칠간은 좀 머리 식히고 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이런 거 계속 쳐다보시면 마음만 아프잖아요. 만약에 최근에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면, 혹은 이제 작년 뭐 한 하반기, 가을 뭐 이때부터 시작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직 초보잖아요. 1년 한 사이클도 안 돌았잖아요. 그럼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기초로 다질 때 너무 좋은 배경 때 들어와서 내가 돈을 벌면서 배울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하락점은 그냥 웃으면서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견뎌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공부입니다. 못 견디고 팔아버리고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하는 거 보고 마음 아파하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겪어보는 거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저도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그런 거 굳이 체험하지 마시고 그냥 버티세요. 버티고 그냥 빠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환 포인트 나오면 그때 좀 매수해서 한번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이제 공부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본인 일상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 정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남은 이제 이번 주, 제가 이번 주는 매일 올려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개인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대한 시간 될 때마다 좀 특이사항이 있다거나, 꼭 특이사항이 없어도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멘탈 관리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